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지브러시를 활용해서 그 상어를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와 재질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키샷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상어를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저의 그 채널에 올려진 그 키샷 관련 영상을 토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키샷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다루기보다는 그 상어 모델링이 어떻게 키샷에서 불러오고 렌더링 되는지 그 과정을 다뤄 보겠습니다. 물론 3D Max 같은 좋은 그 고품질의 렌더링 기능도 있지만 그거는 좀 배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좀 다룰 수 있는 키샷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브러시에서 그 작업한 그 상어 모델링 오브젝트를 OBJ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쵸? 익스포트로 저장을 해 있는데, 그리고 여기 관련 그 텍스처까지 그 JPG로 저장을 했어요. 참고로 우리가 그 OBJ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그 BMP 파일이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키샷을 켜서 어떻게 불러오고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키샷의 그 화면인데요. 자, 일단 그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그 아래쪽에 보면요, 그 라이브러리와 그 프로젝트로 이렇게 두 개를 눌러 주시면은 좌우측에 이렇게 옵션 창들이 나타나는데요. 좌측의 라이브러리는 기본 소스들을, 특히 재질들이나 또는 환경맵, 텍스처 또는 컬러 또는 백플레이트라는 그 뒤쪽의 배경,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카메라라든지 라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좌측에서 만들어진 그 여러 가지 소스들을 편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일에 가서요, 임포트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저장했던 그 오브젝트 OBJ 파일을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좌측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브러시에서 작업했던 그 좌표를 무시하고 그 키샷에서 제공하는 그 좌표를 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존에 작업했던 그 프로그램의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요 세 번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그 눈동자와 이빨을 같은 좌표로 그대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위쪽에 그 C는 그 뉴 모델 세트보다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불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그 축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지브러시가 플로어를 눌러주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다른 3D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Z축이 특히 이제 파랑색이, 그쵸? 이 파랑색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데 지브러시는 Y축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 Y축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높이가 위로 올라가게 되려면은 Y축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는 그냥 인치 단위로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환경이나 카메라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요, 그 OBJ 파일이 불러드리면서 그 연관된 소스까지 같이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따로 텍스처 소스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해당 오브젝트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 텍스처 항목에 디퓨즈 그 맵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으로 BMP 파일이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임포트를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누나를 불러 올게요. 자, i 오브젝트, 그쵸? obj 파일을 자, 열기를 또 해줍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곳에 이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add to scene 요거를 또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keep position relative to native origin. 네. 자, 그렇게 또 선택을 해주시고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눈알이 이렇게 들어왔죠. 자, 나머지 또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자, 이빨을 또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줍니다. 자, 옵션은 계속해서 기본 그대로 놓아주시고요.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빨까지 다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재질을 다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이 물체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된 이유는 지브러시에서 작업한 그 좌표가 그 바닥에 있잖아요. 그 X축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어를 이 지면보다 위쪽으로 무브를 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제대로 그림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자가 절반밖에 여기서부터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물체를 화면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빙글빙글 돌리시면 주민 주마우,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움직이시면 그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헬프에 가보면은 하키 오버뷰가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거기에 여러가지 그 단축키에 대한 설정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 카메라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굳이 그 단축키는 알 필요 없고요. 저 카메라의 그 단축키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자, 바닥에서 위로 이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씬이 있어요. 씬. 이 씬을 눌러주시고, 자, 이제 여기 모델 셋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무브가 있죠. 네, 그래서 무브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이 화살표를 잡고 무브를 시켜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쵸? 예,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원래대로 나오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또 이거를 정확하게 바닥에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 어드밴스를 자, 확장을 하시면 스냅 2에 그라운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예, 자동으로 바닥을 인지를 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OK를 해주시면 네, 정확하게 바닥 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티리얼에서는 여기에 여러가지 재질들이 있는데 그 재질들을 굳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맵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 해당 재질을 바꾸고 싶으면 자, 이 더블 클릭을 합니다. 네,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우측에 어드밴스 기본적인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텍스처는 디퓨즈 맵에 우리가 저장했던 그 BMP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여기에서도 재질의 기본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페인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인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자 보이게 되는데, 현재 러프니스 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친 정도가 거의 없이 이렇게 매끈한 폴리시한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러프니스 값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면 표면이 이제 하이라이트 영역이 이렇게 거칠어지게 됩니다. 물론 상어는 표면이 거칠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0으로 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살짝 약간 샌딩이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리플렉티브는요, 반사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맞물려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기본값 1.5를 쓸게요. 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빨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재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우측 하단에 그 재질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요 해당 재질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도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이빨도 마찬가지로 자, 페인트 형태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페인트 재질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빨은 그래도 코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많이 올려주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눈알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이 페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쵸? 자, 반사가 좀 세다 싶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네, 이 정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데, 배경은 그 백플레이트에 가서 여기서 그 제공해주는 그 이미지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뒤쪽의 배경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배경은 제가 그 구글 사이트에서 이런 이미지 소스를 제가 가져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잠시 보여드리면 그 문서에 키샷 폴더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백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폴더를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넣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를 또 제공을 한다면 그 단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그 인바이러먼트에 오시면은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팅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백그라운드 항목에서 그 컬러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컬러에 체크를 해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이팅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환경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그 환경맵에 의해서 배경이 표시가 됩니다. 그거는 여기 좌측에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요. 자, 요 인바이러먼트를 눌러주면은 이거는 이제 환경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그 이런 환경맵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은요, 요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창가에서 들어오는 이 빛이 실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색하니까, 그래서 라이팅 인바이러먼트 보다는 컬러나 백플레이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컬러로
네,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의 방향이 지금 이제 좌측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미지, 어떤 환경 맵을, 그 HDR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경 맵을 이렇게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어울리는 그 환경 맵을 이렇게 찾아 주셔야 돼요. 네, 요것도 비치 프로브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네요. 이게 다 스튜디오의 환경인데 저는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HDR에 그 이미지가 몇 개 안 되실 건데, 저는 구글 사이트에 가서 이거를 제가 찾아서 그 해당 그 환경 맵에다가 폴더에다가 이거를 다 넣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environment, 네, 여기 들어가면은,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구글에서 구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죠. 아까 비치 프로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그 HDR이 되어야 돼요. HDG나. 네,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맵을 찾아서,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다가 복사해서 넣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랑 어울리는 환경 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좀 밝은 쪽으로, 네,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상당히 좀 세게 나오죠. 여기가 좀 물체가 마치 타버린 것처럼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우측에 HDRI 에디터가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서, 자, 요 브라이트와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어둡게, 그쵸? 브라이트를 어둡게 해주면 얘도 같이 이미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또 밝게 해주면 얘도 다시 밝아지고요. 그래서 HDRI 에디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채도도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채도도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흑백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휴, 그렇죠? 이 색상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 물체에 반영되는 이 색상까지도, 예, 바꿀 수가 있죠. 이거는 이 물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맵에 의해서 비치는 그 색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이미지가 좀 선명하게 비친다 그러면은 이 블럭 값을 올려서 이미지를 뭉개뜨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0으로, 네, 떨어뜨리고, 자, 그리고 뭐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 환경맵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도 같이,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단축 키를 쓰셔도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공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예, 야곱야곱 한 번에 쭉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좀 물체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세팅에 와서, 네, 요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시 컬러로 돌아와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돌려서 그림자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림자는 가급적이면 오른쪽이, 네, 좀 보기가 편하죠. 자, 그리고 그림자가 좀 연하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그 오클루션 그 그라운드 섀도우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네, 우리는 그냥 요거는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라운드 리플렉션을 눌러주면, 예, 이렇게 반사까지, 예, 보이게 되죠.
네, 반사를 넣고 싶으면 반사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가보면요. 그 퍼스펙티브가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그 범위, 앵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mm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화각이 보통 45에서 50도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그 퍼스펙티브가 그러니까 원근감이 심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15도로까지 내려볼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화각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감시용 카메라가 이 정도의 그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직방이나 다방 뭐 집 구하러 다닐 때 분명히 사진상에서는 넓게 나왔지만 막상 가서 보면 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화각으로 광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50도로 놓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제품 쪽이 원래 키샷이 제품 전용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요 라이팅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라이팅 프리셋에서 그 어떤 모드로 내가 이거를 렌더링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덕트인지 인테리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주얼리인지 베이직, 예. 퍼포먼스 모드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직이나 네, 프로덕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건들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이제 알고자 한다면은 자,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구도를 이렇게 딱 잡아놨어요. 자, 구도 잡아놨는데 나는 이 구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add가 있습니다. add new 카메라.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막 조절을 하다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쵸? 이렇게. 네.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unsave라고 자꾸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뭐 우리가 제품 모델링 해서 가져오면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HDRI에 의해서 이렇게 그 빛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죠. 분명히 조명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게 HDR이 그거예요. 그래서 HDR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그 픽셀 값들이 다 이렇게 조명 데이터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쪽에 다시 와서요. 그 depth of field 이거를 이제 DOF라고 그래요. DOF. 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은 그 아웃포커싱이나 인포커싱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DSLR 카메라에 보면은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f-stop이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뭉개지는 정도가 상당히 세죠. 그래서 인물용 사진 찍을 때는 보통 이제 렌즈가 50mm, 뭐 85mm, 100mm, 뭐 200mm 이렇게 그 망원 렌즈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이 넓은 풍경, 이렇게 넓은 화각이 필요할 때는 이제 관광 렌즈, 50mm 이하의 렌즈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f-stop을 자 올려주거나 내려줌에 따라서 이렇게 흐려지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포커스 디스턴스를 여기 타겟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고 포커스를 이 눈알에다가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가 항상 포인트가 돼야 돼요. 실제 사람 인물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그 핀트 보통 이제 포커스라고 하거든요. 그 포커스는 항상 눈에다가 맞춥니다. 만약에 이게 제품이었으면은 그 로고 쪽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자, 이렇게 턴을 눌러주시고 자 f-stop 값을 렌즈의 조리개 값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포커스 디스턴스는 이제 우리가 이미 여기서 설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타겟을 여기다 찍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민 줌아웃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주민 줌아웃을 하시면은 이 치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턴.
그리고 F스탑을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뭉개뜨리면 아무래도 내가 작업하는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커다란 물체예요. 주얼리라든지 작은 소형의 물체나 뭐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도프 효과를 주면 상당히 리얼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뭐 자동차 같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사람보다 큰 덩어리의 어떤 그런 오브젝트들은, 물체들은 이런 뎁스 오브 필드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실제 주더라도 F스탑을 좀 많이 올려서 약간은 그냥 흐린 정도만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그 반사가 들어가니까 마치 뭐 유리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리플렉션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렌더라는 이 메뉴를 눌러서 그 옵션을 설정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측 하단에 스크린샷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샷을 누른다는 것은 현재의 이 화면을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눌러서 그러면 저장이 되는데, 그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실시간 렌더링이 계속해서 지작할 때까지 어느 정도 좀 여유를 주시고 스크린샷을 눌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마우스를 이 화면을 이렇게 크게 돌리지 않는 이상 얘는 계속해서 렌더링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의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스크린샷을 눌러 주시고요. 이 렌더는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옵션에 의해서,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샘플 값들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올리면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물론 퀄리티는 다 좋아져요. 근데 렌더링 타임이 어마무시하게 이게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요거의 기본값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나오게 됩니다. 굳이 건들겠다 그러면 그림자의 퀄리티 정도, 뭐 3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이 바운스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뭐 향수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굴절되는 어떤 투명한 물체들 같은 경우는 레이 바운스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품 같은 경우는 빛이 와서 이렇게 튕겨서 사라지기 때문에 뭐 사실 얘는 뭐 많이 줘야 뭐 3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를 누르기 전에 그 아웃풋에 와서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인지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 데이터 값은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JPG로 되어 있고요. 물론 PSD나 PNG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른 배경과 합성도 가능합니다. PNG로 하시면. JPG로 하면은 요 그대로 요 화면 보이는 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름도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샤크, 뭐 이렇게. 그럼 여기 바로 이름이 뜨죠. 자, 그리고 여기 시스템 렌더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가 렌더링 했던 그 횟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 렌더링의 사이즈를 얼마나 줄 것이냐. 요 렌더링의 사이즈는 여러분들의 그 화면 해상도, 뭐 노트북이나 뭐 개인 그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해상도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정도로 그냥 세팅을 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전 요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해서 렌더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렌더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눌러주면은 카메라가 저장되어 있지 않는데 뭐 그렇게 렌더링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 카메라 영역에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메라 세팅한 거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하면은 여기 영역에서
뭔가 내가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탭소 필드를 눌러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물론 탭소 필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add를 눌러주시면 네, 카메라 2가 저장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켜져 있으면은요, 렌더링 타임이 많이 느려져요. 자, 그러면은 렌더를 눌러서, 자, 여기 100%를 올려야 되겠네요. 자, 렌더 클릭.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산업 디자인 쪽, 특히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키샷을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지브러시를 또 활용을 하는 분들은 이런 키샷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손쉽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브러시에서 만든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런 모델링 데이터들을 키샷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마모셋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른 마야 또는 맥스,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그 고품질의 렌더링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지브러시를 다루는 사람들은 물론 맥스를 뭐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지브러시만 또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특히 뭐 웹툰 학과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에 관심이 많은, 캐릭터 모델링에 관심이 많아서, 또는 피규어에도 모델링 관심이 많아서 그 지브러시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키샷을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추천한 이 키샷을 이렇게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루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구글에서 또는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키샷에 관련된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시중에,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키샷은 마스터할 수 있어요. 뭐 배우는데 사실 뭐 5시간, 3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만 아셔도 예,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렌더링이 다 되면은, 자, 영상을 예, 다시 한번 게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멈추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측 하단에 그 세이브 하라고 이렇게 리마인더를 해줘요. 너 저장 안 했어, 얼른 저장해 라고 이렇게 리마인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또는 파일에 가서 그냥 세이브를 바로 하시면은 BIP의 파일로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요. 렌더링이 끝나면 다시 게시를 할게요. 자, 렌더링이 다 끝났습니다. 렌더링이 끝나면요, 여기 그 녹색 꺽쇠 표시가 있어요. 예, 클로즈를 눌러서 닫아 주시거나 그냥 요거 눌러서 예, 닫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렌더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에 제가 라이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작업했던 것들인데요. 자, 아까 샤크 테스트 52로 예, 저장을 했었죠. 자, 확인을 해보면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예,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스크린샷도 예, 다 저장이 여기 렌더링 폴더에 예,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언타이틀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그 후드 예, 아이언 예, 그 캐릭터 예, 라이언 캐릭터죠. 예, 아이언이 아니라 라이언인데, 자, 요것도 다음에는요 그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이런 그 라이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그 카카오 프렌즈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시리즈로 하나하나 캐릭터를 또 선보일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에즈 그래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BIP 확장자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브러시를 활용해서 예전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카카오 라이언, 네, 그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 라이언. 텍스처가 안 따라오나 본데요. 그냥 일단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 전에 그 지브레에서 작업했던 거를 킬샷으로 불러와서 렌더링 했던 겁니다. 잘 나오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카오 프렌즈 그 친구들 그 걔네들을 시리즈를 다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도 있네요. 튜브, 그렇죠? 이렇게 화면이 가끔 작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를 이렇게 껐다가 켜주시면은 화면이 다시 한번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제가 저장을 합니다. 렌더링을 하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스크린샷을 눌러 주시든지 그냥 아예 렌더링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킬샷을 활용해서 이렇게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따라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